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기준을 잡아드리는 굿파트너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로 이제 8월 2주차도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은 휴일이죠. 우선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8월 1주차는 완벽한 코스닥 위주의 장세였고, 8월 2주차는 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쉬어가면서 코스피가 쭉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8월에는 골고루 양시장이 사이좋게 상승하고 있는 건데, 이로 인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수익이 확대되셨다거나 손실이 축소되셨다거나 하는 좋은 일이 이어지고 있는 8월을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7월에는 매매를 안 하시거나 호흡이 좀 짧은 매매, 단타로 대응하는 게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8월부터는 천천히 저점을 높여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조금 긴 호흡으로 알짜배기 종목을 잘 추려서 끌고 가셔도 될 만한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리해서 어렵게 너무 호흡이 짧은 매매에 무게를 두시기보다는 적당한 금액으로 지수 상승에 함께 동참하는 업종 주도주의 추세에 편승하시는 게 만족하실 만한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알맞은 전략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늘 전체적인 시장의 동향, 쉽게 말해 강세장이 올 것이냐, 약세장이 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사실 100년 전부터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이야기에 관심도 많이 없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냥 사야 되는 종목을 짚어주길 바라죠. 주식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면 대부분의 관심을 많이 받는 분들도 이 시장 전반을 살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개별 종목을 분석하는 영상을 많이 올립니다. 이게 관심도 더 끌 수 있고 훨씬 쉽거든요. 시장을 예측하는 게 훨씬 어렵고 또 중요해요. 어렵기 때문에 틀릴 확률도 높아서 이 반대로 하면 꿀이다 해가지고 조롱받는 게 밈이 돼서 더 유명해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장 동향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트레이더의 소양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우리들은 사람들이 마치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시장의 일부를 보고 투자해서 처참한 실패를 맛볼 때 시장의 전체 움직임을 보고 우위에 설 수 있는 판단을 계속 내리는 쪽으로 사고방식이 꾸준히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꾸준히 보내주시는 이 구독자분들의 수익 인증 규모를 보면 변화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특정 종목이 무작정 오를 거라고 추천하기보다는 보시는 분들이 주식시장 전반의 상황을 이해하고 본인만의 계획을 갖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우선 여러분이 주식시장의 흐름부터 이해하실 수 있게 목차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직전 거래일 글로벌 증시의 시황 정리해드리면서 자금 흐름이랑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장 방향성도 미리 읽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하루에도 정말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데요. 노이즈는 걷어내고 진짜 돈이 될 만한 정보만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장 동향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유망 종목들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PPI 수치가 전망을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장에 영향을 준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CPI에 이어서 이 PPI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온 게 영향이 컸습니다. 이 CPI는 부합했지만 PPI의 경우 전망을 하회하면서 더 잘 나왔어요. 오늘 사실 불확실성이 큰 금요일이 아니었다면 우리 장도 조금 더 시원한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최근 연속된 상승에 차트 위치도 딱 돌파 자리에 다음 주 휴무일도 있어서 관망 심리가 짙게 깔려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그다지 크진 않았습니다. CPI와 PPI가 잘 나와서 좋은 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금리 인상 우려가 덜어지기 때문이죠.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꽤 높았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제 동결에 완전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이란의 갈등 속에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심각하게 안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생각보다 호르무즈 원유 수출이 원활하다는 사실이 확인됐고요. 또 미국 내 원유 재고가 2023년 이후 최대폭으로 급증했고 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까지 낮아지면서 유가 하락에 힘을 보탰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일 글로벌 증시는 물가 안정과 유가 하락이라는 격포제가 작용하면서 안도감과 함께 랠리가 나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을 보면 지금 장중인데 일단 코스피는 지금 보시면
6,900선이자 이 121선을 확실히 딛고 올라서서 이제 돌파 후의 지지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코스닥의 경우 제가 꾸준히 잠깐 상승이 멈출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인 이 850에서 880 사이에서 이렇게 보시면 횡보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매수세는 뭐 꾸준히 그제부터 해가지고 잘 들어오고 있어서요. 코스피의 경우 뭐 지지라인이 깨지거나 크게 걱정할 수준으로 끝날 것 같진 않고 코스닥 지수도 횡보 흐름이 뭐 틀어질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지금 양지수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다음 주 월요일 날 쉬고 나서 이제 화요일부터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오늘 쏟아져 나온 주식시장 이슈들 중에 핵심만 꼽아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관련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을 향해서 유례없는 수준의 카드를 꺼냈다라는 소식인데요.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란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제재안은 다음 주쯤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이제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입니다. 단순히 금융적인 돈줄을 옥죄는 걸 넘어서 이란 항구를 오가는 모든 물류의 숨통을 다 끊겠다고 경고를 한 셈인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파장 때문입니다. 이 호르무즈가 다시 통제된다 그러면 또 유가가 치솟겠죠. 지금 시장에 호재가 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유가가 잡히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이 기조인 건데 다시 이렇게 상승 트리거가 출현하게 되면 또 실망하면서 크게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에 나서는지 또 유가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발표되는 실적들이 족족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는 이 조선업 관련한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내 조선소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한해서 미 해군 선박 2척을 자기 나라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특별 승인했습니다. 대상은 수상 전투함과 유조선, 화물선 이렇게 세 종류예요. 물론 맹목적으로 열어준 건 아닙니다. 첫 2척은 뛰어난 기술을 가진 해외에서 빠르게 만들되 그 과정에서 사용된 기술과 노하우를 미국으로 이전해달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고 이후 물량부터는 미국의 공급망을 활용해서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이른바 핀란드 모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이 조건에 들어맞는 나라가 어디냐겠죠. 최근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를 발빠르게 인수한 한화가 이 까다로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핵심 수혜 기업으로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미국은 이제 낡은 선박들을 빨리 교체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자국 내 조선업은 많이 약해져 있죠.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 능력을 가진 한국의 힘을 빌려서 급한 불을 끄고 동시에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실용주의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투자 관점에서 봐도 작은 모멘텀이 아닌 게요. 약 20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이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조선, 방산도 그렇고 EPS 성장성이 굉장히 돋보이는데 엄청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이렇게 리레이팅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하게 된다면 이후에 우상향 흐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소식은 전 세계 AI 밸류체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곧인데요.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의견이 좀 갈린다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실적이야 잘 나오겠지만 지금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거의 꼭대기에 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엔비디아의 EPS는 작년 대비해서 무려 2배 가까이는 최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매출 역시 96%가량 급증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하지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기대치를 압도하지 못하면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최근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급락했던 기업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이게 새로운 뉴스로 작용할 경우 당연히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신중론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걱정이긴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캐펙스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AI 칩도 여전히 수요가 압도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세론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일시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회복할 확률이 훨씬 높을 것으로 대부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을 키울 불안 요소이나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뜻이죠. 다음은 이전부터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이 엔트로픽의 IPO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거 우리 증시 종목도 엮여 있어서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최근 엔트로픽 경영진들이 월가의 주요 투자자들이랑 연달아 만나면서 상장을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6월에 상장 신청서는 이미 제출한 상황인데요. 이제 시장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좀 살피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공모가나 세부 재무 성적표를 꺼내진 않았어요. 대신 엔트로픽의 핵심 무기인 AI 모델 클로드의 경쟁력과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 움직임은
지금은 그냥 기업 하나가 상장하는구나 수준이 아니죠. 지난 5월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는 약 1300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연간 매출만 최대 12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투자 관점에서도 매력적이죠. 엔트로픽 같은 AI 거대 기업이 자금을 수혈받아서 기술 경쟁의 속도를 낼수록 이걸 밑에서 받쳐줄 인프라 수요는 폭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부터 HBM, 전력, SMR 이 모든 AI 밸류체인 전체에 호황이 더 이어질 것이라는 명분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관련 소식도 제가 앞으로 꾸준히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LG와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동맹 관련 소식입니다. 일단 이 두 기업이 같이 만드는 거는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 로봇의 탄생 과정을 보면 양사 협력 구조가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로봇의 두뇌를 설계하면 LG는 자사의 기술력으로 신체를 만듭니다. LG전자의 모터, LG이노텍의 센서,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하나로 결합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로봇은 당장 올해 안에 LG전자 미국 세탁기 공장에 투입이 돼서 실제 노동 능력을 검증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뉴스로 주목해봐야 될 거는 AI 팩토리 영역에 있습니다. LG는 이번 동맹을 통해 자사의 냉각 기술, 또 배터리 역량, 그리고 LS의 전력 솔루션까지 다 쏟아부어서 엔비디아의 AI 팩토리를 직접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2028년 충남 천안에 80메가와트 규모의 AI 인프라를 짓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나왔어요. 이거는 곧 AI 혁신의 중심축이 간접 공간을 넘어서 로봇과 자동차, 또 공장 등 현실 세계를 통제하는 피지컬 AI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LG그룹 같은 기업들이 제조업을 넘어서 글로벌 AI 밸류체인의 핵심 파트너사로 신분 상승하는 결정적인 모멘텀 중 하나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엮여있는 부품들, 전력, 냉각 설비,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의 실적 성장세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LS 일렉트릭, LG이노텍, LG전자 등등이 있겠죠. 자, 주요 이슈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부터는 전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이번 주 주의 깊게 봐야 할 테마와 유망 종목들을 소개해드릴 건데 그 전에 새롭게 차려주신 분들 위해서 멤버십 서비스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멤버십 서비스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프콘을 통해서 매일 장전의 시황 정리, 시장 상황 예측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을 계속 보고 계실 수 없는 직장인분들 위해서 당일 시장의 주도주 흐름을 간편하게 파악하실 수 있게 하루 3번으로 브리핑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브리핑에서는 종가 매매 관심 종목이 포착될 때 정리해서 공유드리고 있고 또 멤버십 방이 따로 있어요. 제가 실제로 종가 매매에 진입하거나 매매 계획이 있을 때 투명하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멤버십 방에 종가 매매 의견을 딱 한 번 드렸습니다. 8월 12일 날 드렸거든요. 이때 의견 드렸는데 당시에는 이제 삼성전자 종가 매수하고 넘어갈 계획이다 공유드렸고, 그러고 나서 지금 14일이니까 이틀이 지났죠. 보시면은 자, 이날이 8월 12일이고요. 이틀 연속으로 갭 뜨면서 약 8%가량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나머지 카테고리를 보면 시장 흐름을 지켜보고 유망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채소노주, 매매 적기라고 판단될 때 데일리 탑픽으로 공유드리고 있고요. 또 공유드린 종목들 이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영상도 스윙 상세 전략으로 매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는 멤버십 취지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기 주도하에 훌륭한 트레이딩 과정을 이어나가실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매매해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상세한 기술적 분석 강의 영상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스윙 매매뿐만이 아니라 단타 매매에 뜻이 있는 분들 위해서 제가 맨투맨으로 교육하고 있는 제자의 성장 과정을 담은 단타 매매일지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자산운용 자격 보유한 전문 인력 출신이고요. 현실적인 금액대로 초보자분들이 따라해서 수익 낼 수 있게끔 자세한 매매일지 올려드리고 있어서 최근 구독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콘텐츠입니다. 이외에도 기타 주식 매매를 하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아울러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콘텐츠는 네프콘만 구독하시면 전부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장 무너졌을 때도 공유드렸던 종목들 7월에 무너졌었죠. 대체로 수익 구간 잘 이어지고 있다라고 유튜브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요. 8월 종목들도 물론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지만 너무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전환점 근처이기 때문에 이 7월에 공유드렸던 종목들 연달아서 한 4개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7월 31일에 탑픽으로 나간 종목은 내려보면 SPG를 공유드렸습니다. 내려보면은 또 차트 점검 통해서 어떻게 매매하셔야 된다라고 자세히 전략도 공유드렸고요. 결과를 보면 7월 31일 이날이죠. 이날 대비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이고 약 30% 넘게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 7월 31일 다음이 7월 30일이죠. 7월 30일 날 공유드렸던 종목을 확인해 보면 내려봤을 때 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공유드렸고요. 셀트리온도 검색해 보면 자, 7월 30일 셀트리온 여기서 공유드렸고 이후에 우상향 흐름 쭉 나오면서 약 11%가량 수익 구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는 7월 23일 자, 내려서 7월 23일 공유드렸던 종목 확인해 보면 삼성 SDS를 공유드렸습니다. 자, 삼성 SDS 자, 7월 23일 여기서 공유드렸고요. 이후에 쭉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마찬가지로 11%가량 수익 구간 공유 시점 대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나만 더 보면 자, 7월 21일 지금 연달아서 보고 있어요. 탑픽 종목을 내려서 확인해 보면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공유드린 게 나오네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확인해 보면 공유드렸던 자, 7월 21일 이 시점 대비해서 단기간 만에 약 23%가량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중간에 건너뛰지 않고 지금 7월에 공유드렸던 종목을 이렇게 4개 보여드렸는데 모두 수익 구간이 나왔어요. 중요한 건 종목만 공유드리는 게 아니라 모멘텀과 어떤 구간의 익절은 어떤 기준으로 잡고 어떤 신호에 손절하는 게 유리한지도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매에서 수익을 내는 개념을 넘어서 트레이딩 발전에 도움이 되겠죠. 7월에 시장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아시고 지금까지 매매를 이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확률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정말 공동선을 위해서 열심히 임하고 있다는 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효율 같은 경우는 이 공지사항 카테고리에 자, 이 수익 인증 통해서 뭐 단기 수익 구독자분들의 실제 뭐 1,800만 원, 약 2천만 원 가량 이렇게 단기 수익으로 인증해 주신 걸 보시면은 물리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프콘 멤버십은 네이버에 엘리트 강사 네프콘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바로 들어와서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 흐름이 또 이제 수익 매매에 또 유리해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저도 더 크게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설레고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모시고 무료 주식 공부방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요한 정보들 공유드리고 오전에는 주도주 후보 위주로 단타에 참고해 보실 만한 종목들도 공유드리니까요. 영상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많이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엔트로픽 IPO 관련 이슈로 이제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차트를 좀 보면 자, 한 차례 여기서 60일선 돌파 시도가 나오고 눌렸다가 지금 다시 60일선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급은 보시면 이전에는 이 기관 수급의 연속성이 부각되다가 최근에는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는 살짝 손바뀜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지표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MACD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좀 보시기 편하게 선만 두껍게 바꿔줄게요. 지금 이제 돌파하는 모양인 60일선 돌파가 이제 60일선이 굉장히 중기 추세에 중요한데 60일선이랑 연관이 깊은 지표가 바로 MACD예요. 지표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그냥 아 그렇구나 흘려들으셔도 되고요. 보조 지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조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자, 이때 60일선 돌파가 처음 나왔던 이 시점에는 체크해놓고 MACD를 보면 자, MACD선은 돌파가 나왔지만 보라색 시그널선이 함께 돌파를 못했어요. 자, 이번 돌파의 경우 지금 돌파의 경우 마찬가지로 MACD선은 여기 0선을 60일선 돌파와 함께 같이 나온 상황인데 후행이라 가지고 이거 하루 이틀 더 봐야겠지만 시그널선이 함께 돌파한다거나 보라색 선이 시그널선입니다. 돌파 후에 이 0선 지지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 지수 추이도 함께 생각을 고려해 봤을 때 스윙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 됩니다. 이게 모양으로 설명드리기가 쉬워가지고 다른 거 감안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MACD 기준 시그널선 같이 돌파 혹은 시그널선까지 돌파 후에 0선 지지가 확인되는 지점이 SK텔레콤을 봤을 때 스윙으로 접근하기 유리한 시점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그널선까지 돌파하는 이 지점, 이런 지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뭐 똑같이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0선인데 0선 위에서 다시 골든크로스에서 눌림 이후에 재상승으로 방향을 트는 자리, 이런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고점을 낮추고 있는데 여기서 한 차례 부딪히고 뭐 조정이 나왔다가 재돌파가 나온다거나 이런 시점에 진입을 하면 스윙으로 굉장히 유리하다. 모멘텀도 받쳐주고 있고 엔트로픽 IPO도 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최근에 놀라운 실적으로 집단 상승이 나오고 있는 화장품. 화장품에서는 한국콜마예요. 이거는 7월에 이미 13일이었나? 멤버십에도 탑픽으로 나갔던 종목인데 지금은 뭐 지금 사상 최고가 구간이죠. 보시면 자 여기서 고점 한번 찍고 지금 상장 이래 최고로 비싼 구간입니다. 이게 화장품 업종이 아니라 좀 더 연속성이 있는 그런 업종이었다면 강력하게 매수 의견을 낼 수도 있는 흐름인데 화장품은 특히 조금 단발성이 강한 거 차트 움직임이 조금 더러워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사상 최고가가 갱신이 됐는데 이전에 이 자리에서 이 경신하기 직전에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마르면서 매도벽이 소화된 점, 그리고 또 돌파 시에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터진 점, 또 기준봉의 중심값 약 12만 5천 원 부근, 여기가 이제 이전 고점이자 5일선이자 기준 봉의 중심값이 되는 이 자리, 거래대금이 최대로 많이 터졌는데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이날의 중심이 되는 자리는 제일 거래가 많이 된 가격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를 했을 때 지금 캔들 위치가 그렇게 주가 위치가 멀지 않아서 손익비가 좋다는 점, 매매하기에 여러 가지가 이론적으로 수익 매매 접근하기 굉장히 유리한 지점입니다. 또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업종은 조선이랑 원전입니다. 지금 조선의 경우 뭐 워낙에 화나오션부터 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세린중공업도 실적이 엊그제 나왔는데 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근데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못 벗어나고 있어서 향후에 한미조선협력 프로젝트 모멘텀이 강하게 붙어주면 수월하게 반등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또 원전의 경우 주도주인 두산에너빌리티가 차트를 보면 지금 이렇게 장기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간간히 뉴스가 또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조선과 원전 차트 흐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추적해 볼 생각입니다. 또 오늘 시장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도 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이 있는데 GS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자, 기관 수급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월봉상 이제 주요한 고점을 돌파했다는 걸 월봉으로 보시면 딱 아실 수 있는데 이 고점을 오늘 돌파하고 마무리가 된 거죠. 이 상방으로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이 돌파한 자리 약 10만 5천 원에서 10만 원 부근이 되거든요. 여기를 일봉으로 따지면 한 이 자리에서 지지하는 흐름을 이후에 보인다 그러면 재상승 확률을 높게 보고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주말과 함께 월요일이 대체 휴일인데 잠시 시장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또 시장 동향 열심히 분석해서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